가속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를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는 T의 함수니까 X 이퀄 FT와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점피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위치가 변한 거잖아요. 이게 시간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각 t에서 점피의 속도는 x 이퀄 ft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 점피의 속도라고 하고 보통 v로 나타내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dx d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f't로 표현을 하고 위치랑 관계를 보시면요, 위치가 x 이퀄 ft였고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미분한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변화율이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P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속도 V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요걸 해보면 위치가 주어져요. FT가. 얘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얘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V라고 하면 V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도는 그 위치를 미분한 거고 속력은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러면 속도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속도는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0이면 일단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양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 오른쪽, 음의 방향 왼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그 속도가 0일 때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얘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속도가 멈췄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속도가 0인 지점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위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위치를 미분해요. 그럼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 이퀄 3에서 속도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고요. 가속도는 여기다 3 대입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인데요. 얘가 시각 t에서 길이가 l이고 넓이가 s고 v라고 하면 l이 이제 t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s도 t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고 v도 t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라서 그 시간의 변화율, 시각 t에서 길이 l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넓이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부피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t에 대한 함수 이렇게 주어져요. t에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얘를 미분한 다음에 t 자리에 2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t에다 2 대입하면 길이의 변화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시작해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t=3에서 속도하고 가속도 구하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인수분해를 해버렸네. 일단 요게 이제 VT고요. 가속도는 A라고 많이 쓰고 속도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t=3에서 V는 어떻게 될 거냐면 9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랑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라 그랬죠. 그럼 VT가 0인 점을 찾아주고요. VT는 아까 인수분해까지 해버렸는데 0하고 이 2차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나오죠. 처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다가 2초의 양수 쪽으로 바꾸죠. t는 시간은 양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수 있는 쪽은 생각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t가 2일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2초까지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라서 그럼 t가 2인 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t 자리에 2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할게요. 34번. 자, 지상 25m 위치에서 20m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던졌어요. t초의 높이를 x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에 있고 25m 위치에 있대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위치 x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미분해야겠죠. 자, 그래서 속도는 이렇게 되고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가 3초일 때를 구해야 되겠네요. 계산하면 되고요. 자, 여기는 a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3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를 붙이자면 여기서 미터 퍼 세크로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인데 최고 높이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VT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20-10t가 될 거고 얘가 0 되는 t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가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고 높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치에 t의 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가 4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위치가 0이 된 x를 구해서 그때의 속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위치가 0이 될 때의 x 값을 구해보시면요. 대림차순으로 쓸게요.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이게 25군요. 자, 시간 음수가 없어서 시간이 양수인 것만 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떨어질 때 시간은 5인 거고요. 지면에. 그 다음에 그때 속도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속도하고 가속도하고 그래프인데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속도 그래프래요. 자, 이게 뭔지 항상 그래프 볼 때 무슨 그래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활용할 때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 = 3일 때 p는 운동방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x축 위엔 양수가 음수니까 얘가 여기서 3까지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5초까지는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t가 3일 때 운동방향 바꾸죠? t가 2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는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을 거니까 가능하죠. t가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예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하고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키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등을 그려볼게요. 3m인 가로등이 있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가로등 밑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뭘 구하냐면 그림자 끝이 요게 그림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얘의 속도를 구하려면 얘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예. 자, 근데 사람의 키가 몇 미터라고 했냐 하면 여기가 1.65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분당 90m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길이 알 수 있는 걸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분당 90m를 가니까 자, x분 후에 여기 요거 길이가 있잖아요. 요거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x 미터라고 하면 간 거리. 그럼 얘가 그 사람의 위치 볼게요. 자, x 미터인데 얘는 90m per 90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움직인 시간을 t라고 그러면
자, 걸어간 시간을 t라고 하면 사람의 위치는 얘가 90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거 길이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거 길이를 알아야 쟤를 미분하면 걔의 속도가 나오니까 여기 끝에 속도가 나올 거니까 지금 y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 삼각형하고요. 자,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죠? B선 직선으로 가니까 쟤네가 닮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3대 1.65 y대 자, 여기 길이 어떻게 될 거냐면 y에서 x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1.65y가 3x 3y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35 나와서 y는 1.35분의 3x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속도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y를 지금 t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135분의 300일 건데 1.35니까 x는 얼마냐면 90t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 얘가 200t가 나온대요. 자, 따라서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얘는 2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분이네요.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는데요.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y-x 요만큼이 그림자 길이죠. 자, 여기서 200t에서 90t를 빼서 얘가 110t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을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7번 보면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있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20cm씩 늘어날 때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자,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넓이를 t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요. 반지름을 20t라고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가장 바깥쪽의 넓이는 얘가 이렇게 울려면서 커질 거니까 얘가 20t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400파이 t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넓이를 t로 미분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미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3초 후라고 물어봤죠? 그럼 t에다가 3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 2400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8번. 반지름 길이가 2cm인 고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됐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처음에 반지름 길이가 2cm가 이미 있었고요. 몇 초 1cm씩 커지니까 반지름을 t초 후에 자, t초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됐을 때 t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4초에서의 어떤 걸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건널비의 변화를 물어보시면요. 자, 첫 번째 건널비는 어떻게 될 거냐면 4파이 r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변화율이니까 미분해 주시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이면 넓이를 미분하시면 되고 길이의 변화율이면 길이를 t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가 그래서 4일 때 해주시면 48파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부피는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가 4일 때인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의 아이디어는 속도, 가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넓이하고 부피하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넓이, 길이, 부피를 t로 표현한 다음에 걔를 미분해서 각각의 변화율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